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2부입니다. 즐겁게 장수하기 위해선 건강한 신체가 필요하고요. 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이 되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등 치아 건강 관리 비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면서 건강 매거진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없을 땐 부득이하게 발치를 하게 되죠. 이럴 때 임플란트는 좋은 해결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도 자신의 치아 상태와 잇몸 상태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방법이 적절할까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송영구 원장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고나 질환으로 치아가 빠져도 통증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땐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4월 갑자기 찾아온 치통에 치과를 찾은 남 차장.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했는데 그로부터 4개월 후 남 차장의 치아는 여전히 발치한 상태 그대로이고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데 임플란트 치료 꼭 해야 할까? 네, 사실 살다 보면 크게 불편하지 않고 또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면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사파에서 보시는 우리 남 차장님 경우 살펴보면 4달 전에 치아를 빼고 일단 통증이 멎었기 때문에 아픈 건 없어지지만 네. 치아가 빠진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방치하시게 되면 네. 인접한 치아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치아는 내려오든 올라가든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와 같은 변화는 어금니 여러분들 꽉 무시게 되면 꽉꽉 씹혀야 되는데 기울어진 각도 때문에 잘 씹힐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러한 불편감은 귀 앞에 있는 이 턱관절 쪽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가 빠지고 나서는 최소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는 원형을 보존해 주는 게 중요하고 네. 앞에서 우리 남 차장님처럼 수술이 겁나서 임플란트가 고민된다면 네. 양쪽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브릿지도 검색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너무 겁이 난다면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편하게 할 수 있고 한 가지 사파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4개월 전에 치아를 뺐을 때 바로 임플란트 뿌리를 심으면서 했다면 오히려 고민을 하지 않고 이미 치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치아를 뺄 일이 있다면 빼면서 그날 임플란트도 심고 뼈이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상담을 하시면서 충분히 알아보신다면 시간과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발치한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군요. 참고해 네네.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치아가 빠지게 되면 기울어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저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네네.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임플란트 치료를 미루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치료 기간에 대한 부담, 네, 통증에 맞습니다. 대한 부담 때문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네.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70대, 80대 분들 저 같은 경우 많이 접하면서 느끼는 게 네.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분들한테 임플란트 소개하면 네. 내가 얼마나 산다고. 근데 요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90세에도 임플란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70대 이상의 분들 중에서 혈압이나 당뇨 이런 전신질환까지 있으면서
치아를 여러 개 빼야 되는 경우라면 한 번에 한두 개씩 오랜 시간 동안 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 나 이러느니 진통제 먹고 말래.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89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요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치아가 이렇게 89세신데 18개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 18개 치아 중에 요 까맣까맣한 부분들이 다 염증이 덮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2개 외에는 16개를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연은 60대 중반의 아드님하고 같이 식사 도중에 네. 아버님께서 갑자기 식사가 끝나고 뭔가 약을 드실 때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진통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나 사실 몇 달 전에 치과에 치통이 있어서 갔더니 이 치아들을 다 빼야 된다고 하는데 고혈압도 있고 80대 후반이다 보니까 한 번에 하나씩 최소 2달 이상을 빼야 된다. 그러니 내가 일주일마다 치과 가는 거 힘들고 빼고 와서 또 꽉 물어야 되고 그래서 미루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아드님하고 같이 이제 아버님하고 오시게 됐던 건데 네.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제가 모의 수술을 해본 결과 네. 염증 상태가 크기는 했지만 당일날 뿌리를 심으면서 뼈 이식하는 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제안을 드렸고 아버님께서는 이거 뭐 한 번에 자는 동안 해주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주무시는 동안 요 화면 보시게 되면 16개의 치아를 당일날 빼고 13개의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 지점에 보면 남아있는 치아 2개가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이 신경치료까지 다 끝냈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치과에서 신경치료 하게 되면 여러 번 다니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주무시는 동안 임플란트 수술 후에 신경치료까지 그날 끝냈기 때문에 네. 너무나 좋아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3년 이상 사용하시면서 6개월마다 지금 정기 검진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7번째 오셨을 때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벌써 내 나이가 93이야 하시면서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원장님 덕분이야. 근데 또 지나가시는 말로 내가 만약에 진통제를 계속 먹고 치과 치료를 미뤘다면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실 때 정말 치과 의사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해드렸을 때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구나. 이런 마음에 기쁨을 주는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장수의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사실 그 임플란트 치료도 그렇고 신경 치료도 굉장히 두려운 치과 치료 중에 하나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고 신경 치료가 끝난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자, 예. 이 수면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네. 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임플란트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잇몸을 절개하니라고 마취하고 잇몸 절개하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잇몸뼈 형태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마취를 할 때도 좀 무통 마취, 바르는 연고 이런 어떤 세심한 마취를 하면서 좀 통증을 줄여주면 일단 긴장도가 그만큼 줄어드시고 네. 절개하는 것보다는 구멍만 종이에 펀칭하듯이 조금씩 내서 임플란트가 시술이 되면 훨씬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특수핀을 이용한 잇몸을 무절개로 하는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요 잇몸 쪽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이쪽 상당히 잇몸 폭이 얇은 걸 보실 수가 있고 네. 오른쪽은 비교적 두툼합니다. 네. 이분께서는 이쪽에 2개, 이쪽에 3개 치아가 빠진 것 때문에 부분 틀니를 불편하게 장착하고 계셨고 네. 이분의 마음이 바뀐 사연은 요 치아 3개가 틀니 기둥으로 쓰다 보니까 시큰시큰거리기 시작해서 그동안 경험상 나 이 틀니 계속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또 빼겠구나. 그래서 이분께서 급하게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여러 곳의 치과 방문한 결과 요 오른쪽은 어디서고 다 좋다. 왼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안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 앞니 2개, 뒤니 하나에서 5개 크라운 브릿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일부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는 가능하지만 뼈가 너무 없어서 잇몸을 절개하고 뼈 이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최소 8개월은 지나야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다. 그리고 완성까지는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달라. 그리고 하나 더 불편한 점은 처음에 뼈 이식을 할 때 많은 양의 뼈를 넣기 때문에 잇몸이 변형이 생겨서 틀니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2달 동안은 틀니 없이 쓰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수술 기간도 좀 완성 시기까지 줄이고 네. 뭔가 틀니도 좀 수술 후에 바로 장착하고 네. 그래서 찾아오시게 됐고 앞서서 말씀드린 절개하지 않고 무절개 방식의 특수핀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 이분의 경우 이 좁은 쪽에 이렇게 특수핀이 2개 위치하고 넓은 쪽에도 3개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5개 핀을 CT를 찍으면 뼈의 입체 형태가 나오고 핀의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좋은 자리는 그대로 임플란트 뿌리를 심으면 되고 어떤 경우는 5도, 어떤 경우는 15도, 어떤 경우에는 아예 입구 자체를 1mm 정도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좋은 쪽으로 옮겨서 심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잇몸에 상처가 전혀 없는 이런 임플란트 수술 후의 모습이고 네. 잇몸 뼈 폭이 안쪽에서만 뼈 이식을 해놨기 때문에 외부에 큰 변화가 없어서 수술 당일날부터 바로 틀니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2가지를 만족하신 거죠. 첫 번째는 수술과 동시에 바로 틀니도 쓰셨고 또 2번째는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걸릴 기간을 4개월 만에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셨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술할 때 이게 절개하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이든 이런 특수핀이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수술 당일날 출혈, 통증, 기간 이런 데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실 때 꼭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영국 원장과 함께 내 치아와 잇몸에 꼭 맞는 임플란트를 주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02-6677-0012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 중에 네네. 틀니를 오래 착용해서 잇몸이 변형됐기 때문에 2달 동안 틀니를 예. 착용할 수 없는 분 이런 예.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상당히 불편함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 불편함 때문에 임플란트를 포기하는 사례도 좀 있을 것 많이 같아요.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수술을 하더라도 네. 잇몸 변형 없이 얼마나 잘 이제 틀니를 쓸 수 있게 할 거냐. 그게 네. 이제 최대 관건이고 예.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잇몸 변형이 없을 정도로 수술을 심플하게 간단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일단은 수술 후에 통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장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틀니를 장착하시게 되면
이 저자갑, 씹는 힘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네. 폭이 줄어들고 길이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일부 치과에 가면 뼈가 없어서 못해요. 그렇죠. 일부 치과에서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전에 질문 주신 대로 임플란트 완성 때문에 네. 2달 이상 틀니를 장착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사실은 핀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75세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인데 요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위턱에 오른쪽에 한 개 치아를 가지고 부분 틀니를 장착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양쪽에 기둥이 있어서 부분 틀니를 장착하면 편안한데 한쪽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끼우뚱끼우뚱해서 이분 생각에는 나 아직 임플란트 경험 없으니까 65세 이상 분들한테 네. 비용적으로 혜택을 주는 음. 건강보험 2개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네. 이쪽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주면 틀니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하고 오셨고 네. 사실은 이분께서 먼 거리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이 위에 틀니 장착하신 지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 아. 폭이 줄어들고 길이가 짧아서 설명을 여러 군데 들어본 결론은 네. 임플란트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뼈 이식 해놓고 몇 개월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다 보면 1년 반 이상 걸린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좀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오신 경우가 되겠고 저는 이분을 뵈면서 100세 시대 75세 아직도 25년 이상을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하시느니 차라리 임플란트를 위에 아래 충분하게 심어드리면 틀니로부터 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한테 위턱에 7개, 아래턱에 6개, 13개를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다 심으신다면 얼마든지 이제는 틀니를 장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네. 제가요 옆집 사람 수술한 거를 우연찮게 봤는데 네. 5개 심고 2주간 밖에다 안 나오시던데 아이고. 제가 13개나 심고서나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분한테 그러면 원하시는 위턱은 2개, 틀니는 사실 이 아래쪽이 더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에 6개 주무시는 동안 심읍시다 해서 결국에 허락을 하셨고 요 사진 보시게 되면 요 왼쪽에 2개의 특수핀을 넣고 이 아래쪽 사진 보시게 되면 상처가 거의 없죠. 절개하지 않고 입구를 따라서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고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잇몸 폭이 상당히 얇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6개의 핀이 위치하고 아래쪽에 보면 상처 없이 식립이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부터 기존에 장착하셨던 위아래 틀니를 사용해서 식사를 편안히 하시다가 네. 2달 뒤에는 아래쪽의 틀니를 완전히 더 이상 장착하지 않도록 잘 완성을 해드렸고 네. 위에는 4개월에 걸쳐서 만들어 드렸고 음. 지금은 이제 정기 검진만 오시는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이렇게 해놓고 몇 년 잘 저작이 돼서 그런지 당뇨도 요새는 약을 안 먹고 식이 조절만 하고 네. 혈압도 한 알에서 반 알로 줄여서 드신다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치과 의사들이 이 치아를 잘 형성해 줘서 높낮이를 잘 맞춰준다면 전신 건강도 그와 함께 좋아지는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거든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할지 50대 시청자분이 문의하셨고요. 또 70대 아버님은 15년 전에 위턱 어금니에 심은 임플란트 2개가 흔들린다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으셨습니다. 60대 어머님,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셨네요. 네. 네. 일단 고혈압과 당뇨 50대이신데 지금 전신질환 있으셔서 운동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고혈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서 수술 당일날 너무 긴장하시면 혈압이 상승되겠죠. 네. 그래서 수술에 있어서 수면, 주무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혈압 문제는 크게 없을 수가 있고요. 이 혈압 문제에 있어서 혈압약 말고 네. 혈전 용해제, 네. 피흐름 좋게 하는 약을 드신다면 그 약은 반드시 미리 한 이틀 정도 이상 중단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고, 네. 당뇨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처가 생각보다 커지는 경우가 3명 중에 1명에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앞서서 보여드린 어떤 특수핀이든 이런 방식을 쓸 수만 있다면 절개, 상처를 최소화시킨다면 당뇨가 있어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두 번째 질문 주신 15년 썼는데 임플란트가 움직여요. 네. 이 임플란트가 움직일 때 2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뿌리 부위와 머리를 연결하고 있는 나사가 있는데 네. 이 나사가 풀린 경우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사실 다시 조여주면 쓰시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풀렸을 때 빨리 이 감지를 해야 되는데 네. 본인께서 이게 풀린 걸 느낄 때에는 늦은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움직이는 게 나사 구조물이 아닌 네. 임플란트 뿌리 부위에서 뼈가 녹아서라면 이 경우에는 황당하시겠지만 임플란트를 교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던 아니면 자연 치아를 오래 쓰기를 원하시는 분은 6개월에 한 번 치과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해야만이 그렇죠. 이런 나사 풀림이 있는지 본인이 못 느껴도 검사자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치과 의사의 어떤 그런 진단을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뼈 이식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약간 이 질문에는 2가지 상황이 틀려집니다. 하나는 치아를 빼면서 당일날 임플란트 뿌리를 심고 뼈 이식을 하게 된다면 뼈 이식 기간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를 빼고 종래 수술법처럼 몇 달 기다렸다가 뼈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뼈 이식을 하고 나서 아래턱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4개월, 윗턱의 경우에는 최장 8개월까지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담하실 때 혹시 이를 빼는 경우라면 빼면서 임플란트 뿌리와 뼈 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빼기는 하지만 뼈 이식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상담을 하셔야 네. 치료 기간과 내원 횟수를 줄이면서 그렇죠. 수술에 대한 부담이 좀 줄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증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그중에 하나 제가 대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자, 50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갑자기 잇몸과 뺨이 부어올라 치과에 가니 왼쪽 위쪽 어금니에 있는 잇몸에 고름이
잇몸뼈까지 차 있고요. 또 어금니도 흔들리니 발치를 하고 고름을 빼낸 후 임플란트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지금 고름이 많이 차 있는 상태다 예. 보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임플란트는 당일날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 변수는 여러분들 이 위에 턱 어금니 쪽에 광대뼈 안쪽에 네.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악동의 빈 공간까지 이 뼈의 길이가 어느 정도 남았느냐, 얼마나 튼튼하냐가 관건이고, 그렇죠. 지금 질문 주신 고름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치아를 빼고 안에 있는 고름에 대한 처치를 정확하게 못 해주면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 실패하거나 수명이 줄어들까 봐 당일날 못하는 건데, 충분한 경험을 가진 치과 의사를 만나게 된다면 네.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저라면 치아를 빼고 열심히 염증을 보이는 한 다 제거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염증을 없애는 약재를 안에다가 넣고 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 약재를 제거하면 네.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염증을 완전히 제거하면 3단계에 걸쳐서 거의 100점 수준의 염증은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음. 그날 바로 임플란트 뿌리를 심고 뼈 이식을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위에 턱 어금니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상악동까지의 거리가 얼마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짧게는 3달 반, 길어지면 6개월 정도 네. 완성 시점이 필요한.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혹시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뿌리를 바로 못 심더라도 당일날 빼면서 염증 제거를 완전하게 하게 된다면 뼈 이식을 그날 하게 되면 4개월 시간은 또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이를 바로 빼고 그날 심으면 가장 좋죠. 근데 이를 빼면서 뼈 이식이라도 그날 하게 되면 4개월은 기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10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되기 때문에 네. 상담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뼈 이식 이야기도 잠깐 네네.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임플란트는 그 잇몸 뼈에다가 인공 치근을 고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뼈 상태를 갖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환자마다 여러 가지 네. 상황이 있을 텐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잇몸 뼈가 일단 부족하신 첫 번째, 폭이 부족하신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자 하는 지름이 있는데 이 지름의 양쪽에 최소 1.5mm씩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4mm의 지름의 임플란트를 넣으려고 하면 7mm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뺨 쪽과 혀 쪽으로 벌려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때 가장 관건은 위쪽은 벌어져도 아래쪽의 뼈는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로 천천히 하는 거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신고 뼈 이식을 하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경우는 폭이 부족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뼈 중에서도 약해서 한가운데에 힘을 줬을 때 완전하게 밑에까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서 뼈를 나머지 한쪽은 건강하게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우리가 또 아래턱 어금니 경우에 있어서는
이 머리부터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네. 길이가 짧은 경우가 이 아래턱 어금니에서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신경 손상 없이 원하는 길이까지만 임플란트 뿌리를 넣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면이 다 노출이 되겠죠. 네. 거기를 다 뼈이식해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임플란트 폭이 부족하면 폭을 넓혀주고 길이가 부족하면 길이를 늘려주면 뼈이식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준다면 임플란트는 얼마든지 심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뼈가 부실한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55세에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던 분인데 요 아래쪽에 잇몸뼈를 보시게 되면 네. 굉장히 얇은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항암 치료 기간 6개월, 그 후에 또 6개월을 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네. 수술을 치과 치료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요 잇몸뼈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틀니밖에는 안 된다. 근데 불행히도 다녔던 모든 치과에서 전부 다 틀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틀니를 장착하셨던 거고, 네. 근데 문제는 잇몸뼈가 이렇게 약하신 분의 경우에는 틀니를 장착하시게 되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상처가 나서 불편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 자체에서 틀니를 댁에서는 빼고 식사하시고 집에 계신 상황이 아닌 외출 시에는 이제 틀니를 장착하시고, 왜? 식사를 잘 못해도 이 볼륨감을 위해서.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임플란트가 5개가 잘 정리가 되셨고,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분은 암과의 싸움에서 아주 잘 극복하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지난 2년 동안 틀니를 꼈던 그런 어떤 생활 속에서 임플란트로 바꿔주면서 생활의 질이 너무 좋아지셨던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76세예요. 실제로는 77세인데 네네. 만으로 해서는 76세예요. 그러시군요. 어머님, 예. 어떻게 불편하세요? 몇 년 전에요. 네.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2016년도에 네.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봄에 병원에서 나왔어요. 네. 그랬는데 그 뇌출혈로 저기 한 것은 병원에서 이제 주의하는 것은 뭐 하는데 제가 그걸로 해서는 특별한 그렇게 불편을 약만 계속 먹으면 되는 건지 그래 하고 네. 있고, 그런데 치아가 옛날에 그거 3개를 심었어요. 임플란트요. 위에니를 예. 3개를 심어가지고 그걸 그래 했는데 아랫니가 또 하나, 아금니가 하나 빠졌거든요. 사랑니 옆에치가. 네네. 사랑니는 원래 뺐었고 그 옆에치가 하나가 빠졌는데 그걸 네. 심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네. 제가 전화를 알겠습니다. 드려보는 거예요. 심는 데는 얼마나 비용이 들며 예. 그런 것에서.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이 빠진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 빠진 지가 지금 제가
조금 정신이 그 뇌출혈로 대충 쓰러진 뒤로는 정확히 네. 그걸 잘 몰라요. 그러는데 작년 재작년쯤 된가 아, 작년쯤 네네네. 된가 그랬어요. 예, 어머님한테 그 기간을 여쭤본 이유가요. 네, 이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빼고 나서 네, 한 달에서 한 달 반만 지나게 되면 네, 이 잇몸 자체가 잘 아무셨기 때문에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특수 핀이든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네. 네. 절개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셨는가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네, 지금 이미 몇 개월, 1, 2년 이렇게 되신 상태라면 네, 당연히 절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맞고요. 네, 뇌출혈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피 흐름 좋게 하는 약을 아마 드시고 계실 텐데 네, 그 약 자체를 아스피린 정도라면 하나 정도 수술할 때 오히려 그냥 수술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네, 혹시나 와파린이나 좀 센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틀에서 5일 사이에 약을 좀 중단하셔야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머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주치 선생님한테 이 약을 끊어도 되는지 한번 확인은 해주시고 네. 혹시 그 약 자체가 아스피린 정도라면 굳이 확인 안 하시고 한두 개 정도는 수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예. 하시면 되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무시면서 이러한 쉬운 수술이라도 안 하게 되면 한 3분 동안도 이게 긴장을 이렇게 하셔서 오히려 입안이 아프신 것보다 몸살 걸리실 수가 있어서 네. 예,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면 임플란트 고려해 보시고요. 약의 종류에 따라 잘 살펴보신 후에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네. 현재 주민등록상에는 68로 돼 있고 원 나이는 70이에요. 그런데 예. 아래턱에는 네. 한 대 흔들리는 게 있고 좌측에 어금니 뺀 지가 오래돼가 뼈가 녹아가지고 네. 얇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또 예. 우측에는 또 한 몇 대는 임플란트를 좀 심을 것 같고 좌측에는 또 없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몸 아프셔서 전신질환 있으셔서 약 드시는 건 없으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네. 제가 나이가 70인데도 이 산에 운동을 헬스랑 아. 그런 걸 엄청나게 몇십 년을 하고 다닌 게 여기 태백인데 산에서는 와. 아주 30년 잘하고 이상을 계십니다. 운동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굉장히 당뇨 같은 건강하신가 거 봐요. 그런 게 혈압 같은 예. 게 원래 없습니다. 네. 네. 선생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에서부터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신경관이 손상받지 않는 깊이까지만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다 보니까 거리 제한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좀 전에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가 계측이 되고 그 길이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어드리면 되고요. 네. 이 위에 턱 같은 경우에는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서 수술법이 조금은 틀려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요 네 군데를 수술한다고 보셨을 때 한 군데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한 군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담하실 때 수면 상태에서 아예 요 세 군데든 네 군데든 부위가 틀리지만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는지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걱정하시는 아래쪽에 어금니 쪽으로 잇몸뼈가 너무 얇은 쪽에도
그 신경까지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 계측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시면 될 것 같고 네. 참고적으로 이 아래쪽에는 보통 한 달 반 후에 머리 올려주고 만들어 드리는데 뼈가 약하신 상태라 아마 아래쪽에는 3개월, 위에 쪽에는 사진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네. 4개월 전후에서 아마 완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완성 시간은 아마 한 4, 5개월 정도 보시면 넉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상으로 정확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신체적으로 또 건강하다고 하시니까요.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게 더더욱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네, 어머님. 예.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만으로 78세입니다. 예, 어떻게 불편하세요? 치아가 어떠세요? 아니요, 앞에 아금니에, 아랫니에 두 개로 임플란트를 했는데요. 네. 그 임플란트 한 대에 예. 이 몸이 자꾸 고름이 들고 파져 들어가요. 아이고. 예. 예. 그래서 예, 병원을 그래서 들러보셨나요? 병원을 갔는데, 저 먼저 그래서 갔는데, 네. 뭐, 별 이상이 없다고 이러는데 또 딴 데 가니까 한 대로 가락하고, 그러기 전에, 예. 이 코로나 와가지고, 나이가 드셔서, 그만 안 나가고 내 있었는데, 이제 고름이 생겨, 오늘 더 많이 파져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원장님?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조금 뭐 각기락비를 하고 있는데, 네. 딴 데 가면은 한 대로 가락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상담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어머니 저기 그러면 아래쪽에 두 개의 임플란트 말고는 틀니 상태이신 거죠? 예, 그런 건 없어요, 틀리는요. 예? 틀리는 없고, 임플란트 해였거든요. 나머지 치아는 다 있으시고 두 개 하셨는데 예.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임플란트 예. 두 개 하셨고 거기에 틀니를 의지해서 쓰시는지 제가 잘못 예. 알았던 거고요. 예. 치아가 다 있으신데 두 개가 그러시다는 거죠? 예. 근데 염증이 있는 게 두 개 다 그러세요? 하나는 그렇고 하나는 아닌가요? 아니면 두 개가 붙어 있나요? 가운데 두 개 해였는데, 임플란트 해였는데, 네. 거기 지금, 두 개가 그 붙어 있는 거기에서 상태예요? 다 잇몸이 다 타지고 고름이 늘 염증이 생기고 그래요.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요. 예. 이게 만약에 이제 나머지 치아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 부위에 힘을 많이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진을 먼저 찍어서 예. 임플란트 뿌리가 심겨져 있는 잇몸뼈의 높이를 확인해야 되고요. 예. 그 상태에서 위에 쪽에 아마 틀림없이 처음에 요 임플란트를 이만큼 심어놨는데 지금 예. 요렇게 뼈가 녹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노출된 부위만큼을 예. 깨끗하게 마취해서 그 부위를 잇몸 치료를 좀 해주셔야 되고 염증이 있든 없든 일단 자각 증상으로는 피가 나게 되면은 꼭 좀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염증이라는 거는 어머님께서 컨디션이 좋으면 또 약간 줄어들고 요새처럼 이 무더위에 수면이 좀 부족하시면 또 염증이 더 생기고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피가 나거나 지금처럼 부어 있는 상태에서 낚여서 오시면 안 되고 부어 있는 채로 최대한 빨리 치과를 방문해 주셔야 돼요. 네. 컨디션이 좋아지면 이게 또 줄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뭐 내가 안 한 거니까 못 봐준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것 같은데 아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근처에 잘 찾아보시면 틀림없이 본인이 안 했어도 열심히 봐주는 치과 의사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염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치과 방문을 꼭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해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면 또 병을 키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가까운 전문 병원에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한 분과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올해 60년생이에요. 네, 그러세요. 어떻게 불편하세요, 치아가? 저 치아가 이제 이거 앞니만 있고 어. 오금니 쪽에 위에 하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틀니를 할까 우리가 임플란트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네.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자, 틀니를 할까, 임플란트를 할까 고민 중이세요. 네. 연세가 아까 정확히 안녕하세요. 네, 죄송한데 안녕하세요. 연세가 아까 어떻게 되신다고? 60, 올해 60년생이에요. 62세? 60년생이요. 60년생. 네네. 예. 아, 예,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대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선생님 경우 이제 반절 인생을 사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젊으신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 틀니를 장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시냐면 남아있는 치아에 이 틀니 고리를 안착시켜서 쓰다 보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한 5년, 10년은 잘 갈 수 있지만 네. 이 치아들이 계속해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남아있는 치아가 건강하다면 네. 틀니 생각은 안 하심으로 인해서 자연 치아를 보존해야 되고요. 네. 이 위아래 어금니의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하시면 네 군데를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다 수술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혹시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한쪽만 먼저 하고 싶다 하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위아래 한쪽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치아가 이 어금니 쪽에는 뿌리가 3개 있고 이 앞니 쪽에는 뿌리가 하나인 이유가 어금니에서 서로 이게 콱콱 부딪혀줘야 이 앞니가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좀 생각하시는 게 맞고, 하실 때 이미 이게 다 빠져 있는 상태라면 혹시 앞에서 보여드린 특수핀이든 내비게이션이든 절개하지 않고 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아래 2곳만 하든 양쪽 4곳을 하든 한 날 다 심을 수 있으면서 혹시 그런 자체도 주무시는 동안 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을 체크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리해드리면 주무시면서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무절개로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상담을 통해서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젊으시기 때문에 틀니보다는 임플란트 권해주셨고요. 또 다양한 방법 안내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매거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앞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예. 요새 생각보다 안타까운 현실이 네. 좀 전에 문의 주신 자막에서도 50대이신데 전신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수술 전에 본인이 드시고 계신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료기관에 성분을 전달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혹시 피 흐름 좋게 하는 아스피린이나 요거보다 좀 더 약효가 센 어떤 와파린과 같은 약물을 드신다면 담당하는 치과 의사와 며칠 끊어야 되는지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이런 성분을 가진 골다공증 약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임플란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제나 호르몬제나
어떤 이런 대체 물질로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든 자연치아든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꼭 방문하셔서 정말 내 치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확인하시는 길이 치료비도 줄이고 치과 치료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6개월 안에라도 잇몸에서 임플란트 부위든 자연치아든 피가 난다면 그 피나는 원인을 없애야 되고,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컨디션이 좋으면 피나는 게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네. 발생된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확인하시는 게 현명하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자,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2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은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